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21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서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한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이죠. 김건희 여사의 명품 파우치백과 관련한 수사 결과. 이게 이제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 결과를 보고했고요. 아마 빠르면 오늘 저녁이나 아니면 뭐 내일이나 이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한테 이 부분을 보고한다 이런 거거든요. 이원석 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한 4개월 정도 지난 거고요. 뭐 이거는 잘 아시다시피 2022년 9월에 최재형 목사라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한테 디올백을 선물을 했다. 그러면서 뭐 몇 가지 청탁을 했다. 뭐 이런 이제 폭로를 하면서 시작한 그런 사건인데, 검찰 조사 결과는 뭐 최재형이라는 사람과 김건희 여사의 친분이나 아니면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뭐 국립묘지 안장 뭐 이런 청탁 전달 경로 뭐 이런 것들을 쭉 따져봤을 때 이게 대가성이 있기보다는 개인적인 사이에서 뭐 감사를 표시하고 뭐 주고받은 선물 뭐 이 정도로,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이 없다, 법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 처벌 조항도 없고, 청탁금지법에는 원래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처벌 조항이 없는데 처벌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이제 순수한 법률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뭐 이 부분을 알지도 못했을 뿐더러, 또한 청탁금지법에 있는 그걸 알면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신고 의무조차 없는 거죠. 이제 이렇게 결론을 냈다 이건데, 자, 이게 이제 그대로 확정될 것이냐? 물론 서울의 소리가 요청했던 수사심의위원회 뭐 이런 것들은 다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객관성이 담보되겠죠. 아무래도 수사심의위원이라는 사람들은 검찰 관계자가 아니니까 검찰에서 위촉을 하지만 제3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번 이 수사 결론을 들여다보고, 자, 이거 기소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아니면 이게 무혐의가 맞냐 안 맞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번쯤 거르는 작업을 하는 거죠. 물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을 냈다고 해서 검찰이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검찰 수사의 명분이 그것 때문에 더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심의위원회라는 모양도 뭐 중요한 하나의 절차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뭐 여기까지는 이제 완전히 법률적 견해입니다. 뭐 법률적으로는 저는 뭐 별로 흠잡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처음부터 청탁금지법에 아예 그런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뭐 이거를 설령 청탁금지법에 위반됐다고 할지라도 김건희 여사를 처벌할 방법은 없다. 규정이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이런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 총선, 이제 곧 국민의힘의 총선 백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거기에도 매우 중요한 총선 패인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명품 파우치백 수수 의혹이. 3가지 정도를 하는데, 이종섭 황상무 논란, 그 다음에 의대 증원 논란, 악재, 여기에다가 김건희 여사 백 수수 의혹, 뭐 이런 3가지 정도를 주요 총선 패인,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이제 꼽자면 뭐 이런 것들이 아마 1, 2, 3위 정도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조정훈 총선 백서 특위위원장이 설명을 했더군요. 뭐 그럴 정도로 이거는 여전히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안 할 방법이 없는데,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이냐?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무혐의 처분 이후 어떻게 될 것이냐? 그때부터는 이제 수사의 영역이 아니고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최근에는 이 김건희 여사 이 백 문제와 관련한 국민 여론조사가 없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는 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던 그 직후에 여론조사가 있더군요. 미디어 토마토라는 데가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조사를 했는데, 이때
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게 59.2%고요. 동의한다가 31.8%입니다. 대략 보면 한 60대 30 정도로 이제 부동의, 부정적인 견해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견해가 더 많다 하는 거거든요. 자, 물론 뭐 당분간 그 어떤 전국 규모의 선거는 없습니다. 10월에 뭐 재보선 부산 금성구청, 인천 광화군, 뭐 그리고 호남의 뭐 영광군수, 곡성군수 이렇게 네 군데의 그 선거가 예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 말에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옵니다. 아마 거기서도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다시 해야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그거는 근데 정당 공천이 아닌 거죠. 자, 그렇게 돼서 어찌됐든 간에 그 전국 규모의 선거는 없다. 뭐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 견해가 있더라도 이게 뭐 선거에 즉각 반영될 것 같지는 않다. 선거가 없으니까. 뭐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정무적 판단을 한다면, 자, 그러면 야당에서는 뭐 이 무혐의 처분이 나오면 아마 곧바로 특검으로 넘어갈 겁니다. 특검 공세를 벌이겠죠. 뿐만 아니고 특검과 국정조사를 같이 하자. 뭐 이렇게 이제 나올 텐데, 그럼 여기에 이제 여당의 대응은 두 가지입니다. 자, 검찰 조사가 끝나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 더 이상 왈가왈부할 게 없는 거 아니냐? 그야말로 그냥 뭉개고 넘어가자 이런 거죠. 뭐 그런 방편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뭉갰을 경우에 전국 운영의 부담은 계속해서 져야 된다. 왜?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 아마도 그 부정적인 견해가 권익위원회 그 조사에 대한 조사 결론에 대한 부정적 견해와 거의 비슷할 거다. 그러면 부정기류가 2배 정도 많을 텐데 이거는 해결이 아니고 계속해서 부담이 될 거다. 이런 여론을 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면 이제 그 집권층에서 이 여론을 돌리기 위한 여러 가지 뭐 설명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왜 검찰 수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뭐 이런 것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미 이게 작년부터 계속되던 문제였고 더군다나 올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하면서 이 여론이 오히려 더 악화된 측면이 있거든요. 만약에 제3의 장소가 아니고 검찰청으로 소환 조사를 했다면 60대 30 정도가 아니고 아마 이게 55대 35 정도로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검찰의 명분이 강화됐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부정적 기류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럼 이게 이제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되고 이제 민주당이 특검하자, 김건희 특검하자 이랬을 때 그에 대한 여론조사도 해보면 아마 그냥 6대 3 정도로 나올 겁니다. 특검을 하자는 쪽이 한 60, 하지 말자는 쪽이 한 30, 이 정도 나올 텐데 자, 이 상황을 계속 가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특단의 결단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여권이 처한 그 상황이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검찰 수사해서 무혐의 처분 나왔으니까 이걸로 끝이다 라고 계속 뭉개면 법률적으로는 끝났지만 정치적으로는 계속 부담을 안고 가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여기서 정치적인 해법을 찾자. 그 국면으로 넘어가면 이거를 어떻게든 돌파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럼 돌파하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돌파하는 방법은 특검을 받는 방법이 있죠. 그 특검 받자. 그럼 뭐 특검 뭐 한 3, 4개월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만약에 특검에서 뭐 저는 특검도 별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특검인들 뭐 무슨 법을 새로 만들어서 처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하튼 청탁금지법에 아마 특검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있죠. 청탁금지법에 위반된 거는 맞는데 그러나 처벌할 조항은 없다. 이렇게 돼서 무혐의 처분. 아마 그 정도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건 뭐 애당초부터 검찰 결론하고 똑같은 그런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돌파하면 적어도 3, 4개월 동안 뭐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3, 4개월이 지난 특검 조사가 끝난 뒤에는 적어도 이 김건희 백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권이 상당한 정도로 부담을 던다. 그래, 뭐 특검에서도 안 나왔,
특검에서도 무혐의라는데 이렇게 되면 여론이 6대 3에서 적어도 뭐 5대 5나 아니면 오히려 4대 6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 특검 거쳤는데 안 나온 거 아닙니까? 특검도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데 그것도 이제 완전히 중립적 특검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여권에 유리한 특검이 아니고. 그랬을 경우에 이 둘 중에 여권이 어떤 걸 선택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정무적 판단이 되겠죠. 그거에 따라서 한 3, 4개월 불편을 겪고 한 3, 4개월 후에는 이 이슈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벗어난다는 게 야당이야 뭐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죠. 그러나 국민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아, 이 정도면 납득할 만하다 하는 게 다수로 돌아서는 순간 여권은 이 부담으로부터 탈출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검찰 수사해서 무혐의 처분했으니까 끝났다. 그래서 계속 뭉개고 넘어가면 그러면 6대 3 구도는 여전히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3, 4개월이 지나든 뭐 1년이 지나든 여전히 야당의 공세는 계속된다.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대책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저 같으면 특검으로 돌파를 할 것 같다. 왜? 3, 4개월 동안 좀 피곤하지만 그러나 3, 4개월 후를 보면 아마 지금 야당의 공세를 막을 수 있는 방안.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국민들이 잘못 생각을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지금 이걸 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검찰 무혐의 처분이야 뭐 원래부터 예상됐던 바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여권도 아마 깊이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 부분은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지금까지는 법률적 판단이었고 지금부터가 이제 진짜 판단이죠. 진짜 판단.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숙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법률적 판단으로 끝이라고 한다면 이제 여권으로서는 이 부담을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거죠. 뭐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어지겠죠. 당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여기서. 그래 검찰 수사로 끝이다. 아니다. 3, 4개월 좀 피곤해도 털고 가자 라는 쪽으로 갈 것인가. 저는 후자가 그래도 가장 여권을 위해서는 효율적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